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도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는 지도부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새로운 정책 구상에 나섰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못 믿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송영길표 새로운 민주당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지도부 중에는 최고위원들이 친문들이 많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 비공개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금 민주당 게시판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당대표인데, 그것도 새로 뽑힌 따끈따끈한 대표인데 송영길 보고 지금 당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든 초선들, 요즘 초선 오적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만 조국 사태 등을 비판했던 이 초선들을 데리고 송영길은 당에서 나가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 당청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다는 것을 송영길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지난 14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 청와대 반응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쾌하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5분을 모두 발언하기로 했고 송영길은 3분을 모두 발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의 이런 예고와 달리 송영길 대표의 발언량은 2,400자, 문재인 대통령은 1,800자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당초 이런 소재가 나올 것 같지도 않았던 탈원전과 관련된 이 원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갑자기 김부선 이야기를 하면서 김포 부천 이 GTX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워낙 많아서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이제 송영길 새로운 민주당 체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민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폭발하고 당이 쪼개지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주당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신임 당대표를 불러서 지도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청와대 반응이 언론에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험악합니다. 덕담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정책적 얘기를 송 대표가 당에서 많이 했다. 토론은 없었고 송영길 대표의 5대 과제를 포함한 향후 당 운영 방식과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전부 다 청와대에 이야기했다. 송영길 대표가 말이 많았답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3마디 하면 송영길 대표는 4마디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문재인은 지는 해, 송영길은 떠오르는 태양입니까? 아무튼 분명히 송영길 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한 것이 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와대를 리드하겠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지금 청와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꺼내지도 않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까지도 송영길은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애매모호합니다. 자, 송영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송영길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며 내가 출마 선언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했었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정확히 제시되고 있어 기뻤다. 너무 기뻤다.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청와대가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겁니다. 게다가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이 낙마한 것도 그 전에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주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과거의 대통령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다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도 지금 분위기로서는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게시판, 권리당원 게시판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분명히 당이 주도하겠다는 시그널을 문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친문 지지층 반발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 채널A가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과연 이 친문 지지층의 반발을 송영길이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큼 지금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에는 내부 총질하지 말고 청와대 뜻에 따라 협조 잘하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 없던 대임덕도 민주당이 만드는 것 같아. 송영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친문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송 대표의 입장은 다음 달까지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경파 의원들과는 온도차가 심합니다. 자, 김용민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개혁 열차는 멈추는 순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분명 다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하지.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문재인 정권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을 쳐내고 그 자리에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바뀌나요? 그렇지만 친문 지지층의 반발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서 갑자기 소형 원자로를 언급하자 이거는 뜬금없다, 당내 공감도 없다, 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민주당의 미래, 청와대의 미래 어떻게 될겠습니까? 지금 이재명계의 백혜련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과 서서히 각을 세우는 발언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친문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앉아있지만 오골이 성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